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방자치 하면서 나라 살림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박정희가 폐지한 지방자치 살리자고 13일 동안 단식하고 싸웠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 하면서 투표도 해보고 동네 일도 한번 같이 해보고 시의원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구나, 또 잘 뽑으면 우리한테 이렇게 혜택이 있구나, 잘못 뽑으면 우리 망하는구나, 이제 이런 거 배우는 과정이라서 헌법이 정해놓은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 지방자치를 통째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없으면 이제 저항이 심하고 국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돈을 다 뺏어버리기로 한 거예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기초단체만 226개가 있는데 정부가 자꾸 돈을 뺏어가서 그중에 220개는 그 안에 세금을 아무리 걷어도 자기 필수 비용을 조달하지 못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시키는 대로 안 할 수가 없죠. 정부가 하지 말라는 건 절대 못하죠. 그러니까 이미 자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하수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정부가 잘못해도 말도 못하고, 뭐 주민들끼리 뭘 하고 싶은 것은 하나도 못하고, 그냥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관선자치단체가 똑같이 되어버렸죠. 근데 이 중에 남아있는 곳이 경기도 6군데입니다. 이 경기도 6군데는 워낙 큰 대도시니까 시민들이 내는 지방세가 좀 많아요. 그 중에 이미 절반 정도로 다른 지역에다 떼주고 있는데, 이거마저 한 반에 반 떼서 75%를 떼가버리면 25%는 남거든요.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6개 도시 500만이 사는 도시는 역시 이제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정부에 주는 보조금 없이는 못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다못해 성남시 같은 경우도 작년에 뭐 3대 무상복지니 무슨 시립의료원이니 이런 거 막 하고 있는데 정부가 반대해도 이제는 정부에 보조금을 안 준다, 너 이러면 불이익 줄 거야 이러면 전혀 못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저는 재정적 공격을 가한 거다. 그러니까 알맹이를 다 빼버리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이제 학살을 했는데, 집단 학살을, 그 중에 살아서 꼬물꼬물하고 있는 6군데를 마저 찾아내서 확인 사살하는 과정 같아요. 그러니까 융단폭격으로 지방지정 다 뺏었는데 그 중에서 좀 그래도 좀 견디는 곳이 6군데 있으니까 여기를 이제 마저 목표를 정하고 타격하는 거죠. 제가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모라토리움 선언을 하고 1년에 한 1200원씩 빚 갚으면서 정말 이때까지 하던 사업 다 취소하고 복지정책도 다 없애고 행사도 못하고 했는데, 그 후에 저희가 이제 빚 정산하고 2014년부터 한 게 복지정책 늘린 거, 이런 게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어떻게 그 액수를 딱 맞췄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이 정도 뺐으면 경기도 6개시도 우리 손안에 들어온다, 지방자치를 실제로 못하게 만들 수 있다, 그 계산을 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해서요. 이거는 6개 도시의 개별 도시들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 자체에 대한 아예 뭐 총공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이익을 지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지방자치제도라고 하는 게 실제 작동하는 정상적인 나라 만들려고 열심히 싸우려고 합니다. 뭐 대화가 안 되니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니까 뭐 이렇게라도 안 하면 국민한테 알릴 길이 없거든요. 미디어 mon고도 이렇게 찍어주시니까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이게 특정 지역의 집단 이익이 지역 이익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지방자치에 대한 총공세로부터 지방자치 제도를 지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시민권에도 관심하죠.
본의 아니게 핑계를 많이 했는데 단식은 처음으로 이재명 시장님 커피! 이재명 시장님 만세! 네, 언론 보도 보니까 최장 14일 정도 회의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앞서 나갔네. 이게 아마 제가 대통령을 13일간 단식 지방자치를 회복시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김대중 대통령보다 더 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뭐 할 예정이신가요? 어떻게 만드나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전에 말씀하실 때 박근혜 대통령이 남편을 날려가려고 박근혜 정부의 DNA가 박정희 정권의 DNA를 그대로 승계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다양성 자체에 대해서 매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다양한 사고 또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원부서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키는 거를 다 안 하지? 왜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별로 독자적인 정책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작년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모든 복지 정책 다 취소해라 하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를 본 시각을 보여주는 거죠. 지방자치는 원래 권한과 예산을 공유해서 사용하면서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야말로 지역 주민들 스스로 국가적인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걸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승리의 경제도 하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나 참여도를 제고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시민의식, 민주주의의식이 높아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온 게 교과서 국정화, 그 다음 단계가 교육자치를 주기 위한 교육재정 박탈, 그러니까 누리과정 예산 전가,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는 끊임없이 해왔던 앞으로는 돈을 빼고 뒤로는 지원을 이런 방식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거의 식물로 만들었는데 이제 남아서 독자적인 예산권이 있으니까 이제 남아서 정부가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복지를 한다든지 소위 수원시장님도 비절 얼마가 3천억을 받았는데 7천억 정도 가상을 갚았는데 빚 갚고 복지 늘리고 증세 안 하고 이런 지방자치단체들을 보면서 증세 없는 복지를 한 게 아니라 복지 없는 서민 증세를 한 중앙정부의 본모습이 드러나는 게 아마 매우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비교 대상이 된 지방자치단체를 아예 없애자. 그러니까 제도 자체를 없애는 건 너무 저항이 크니까 남들이 보지 않는 사이에 권한을 뺏을 수는 없고 눈에 띄니까 국회를 통해서 예산을 뺏어서 권한도 행사할 수 없고 정부가 시키는 거 또 이런 건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를 만들려고 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예를 한번 들어보면 과연 이 정책의 최종 목적이 뭐냐, 지방재정을 늘려주는 데 목적이 있느냐. 경기도에서 5천억을 뺐으면 전국에 200군데쯤에 나눠준들 한 개 자치단체에 한 1, 20억 정도 됩니다. 2, 30억 이런 걸 평균적으로 받아서 무슨 살림에 도움이 되겠죠. 그쪽에는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은발의 오줌 누기 대신에 이 수도권 6개 시는 괴멸적인 타격을 입는 거죠. 일반 회계 예산의 10%. 왜 정부에 예를 든다면 정부가 연간 예산이 386조 원이니까 한 40조 원 내년에 당장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살림하라 해보시면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년에 당장 1,000억을 일시에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재정을 조정을 하려면 이게
장기 계획, 중기 계획, 단기 계획 세워서 거기에 맞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거지. 이걸 당장 내년부터 붙여서 막 예산의 10%를 끊어버리면 이거는 일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왜 이렇게 하느냐? 장기적으로 계획도 하고 치밀하게 조사도 하고 수정도 하고 난 다음에 또 이 시행조차도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한 1, 2년 기회를 두고 뭐 100억, 200억, 300억, 400억 이렇게 순차적으로 줄여야 충격이 최소화되는데 바로 내년에 1%의 실시 죽이자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지방재정 조정을 2014년에 만들어서 2019년에 이미 시행을 했어요. 정부가 개입해서 경기도 재정을 이미 한번 조정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했죠. 2015년. 시행한 1년 4개월 만에 갑자기 전면적으로 폐지하더라고요. 1년 4개월 정도 무슨 준비를 제가 보기에는 재정을 공평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경기도 이렇게 시절 말안 듣는 지방자치단 죽이나 이런 연구만 한 것 같아요. 성남시는 예를 한번 정부에서 포항 정부가 시키지 않은 복지 시책하는 거 전부 다시 취소하라. 성남시 자체 예산으로 하고 지방자치단 사람들 왜 통제하냐 못하겠다. 그냥 거부한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정부에서 공사업체들 건설업체 어려우니까 지방자치 예산으로 7%씩 더 줘라. 시장 가격보다. 성남시가 거부했습니다. 왜 더 줍니까? 1년에 100억씩 더 줘야 되는데 왜 성남시 대금 100억으로 건설업자를 못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실패했죠. 3대 보장복지 한다고 하니까 재정적 타격을 주겠다고 시행령까지 붙였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경기도 유대시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사업하면 그만큼 재정 페널티를 주겠다고 하니 6개시를 제외한 다른 시는 효과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재정 페널티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6개시는 자체 세입으로 필수 비용을 조달하니까 재정 페널티를 주겠다는 게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남경필 지사를 시켜서 성남시장으로 소송을 한 거니까 금지 소송. 지방자치단체가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복지정책하는 거 막아주세요 라고 대법원에 소송을 했는데 문제는 대법원이 가만히 있어요. 가처분 신청까지 했는 거예요.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하는 국가적 사업을 왜 막냐. 대법원도 고민하지 않을까 싶어요. 못 막은 거죠. 이러다 보니까 마지막 단계로 그러면 돈을 뺏어버린다 하게 된다. 이것만 계산하지 않았다.